시작했나요? 네. 네. 11월 25일 강의입니다. 오늘 두 작품, 선과 점, 그리고 어떤 비상, 이렇게 두 작품입니다. 선과 점의 경우에는 그 수강생들이 지금 감상을 보니까 우리 지난번에 했던 거 있죠? 네, 거기 선과 점이라고 하는 초고, 그리고 이게 수정해가지고 이제 합가라고 그랬죠? 네. 이 두 작품, 그러니까 선과 점, 그리고 수정해서 합가, 그리고 다시 수정해가지고 또 이번에 선과 점,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평한 것이 그런 기준으로 평을 하니까 이게 좀 제가 생각했던 거, 그리고 이 선과 점을 쓴 사람이 의도했던 거하고 전혀 다른 평가가 나와버렸어요. 저는 이 선과 점 초고하고 그다음에 합가, 그리고 이번에 다시 새로 낸 제목은 그대로 선과 점인데, 이거를 저는 그 의도를 읽었기 때문에 그 의도를 읽은 것을 토대로 이 작품을 접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어떤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수강생들이 그런 의도하고는 달리 그냥 단순히 선과 점 초고, 그 다음에 수정작 합가, 그리고 다시 이제 시점을 달리한 그 선과 점, 이번에 신작,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이 작품을 평가하려고 그러니까 좀 제가 보기엔 좀 엉뚱한 그런 평가들이, 감상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어떤 비상의 경우에는 이게 사실 작년에 우리 작년에 부천시민 작가교실 초급반, 심화반 이때 한번 했던 작품이에요. 그리고 이 작품이 나오고 초고가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들 지금 하듯이 똑같이 수정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하고, 그리고 이제 올해 보니까 또 고쳤어요. 또 수정을 해가지고 윤문을 해서 이 작품의 경우에는 많은 대부분의 수강생들이 뭐 지적을 한 사람도 있지만 100%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다 무난하게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느끼는 게 이 작품을 좀 벌써 초고 읽었고, 그 다음에 작년에 수정작 읽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세 번을 거쳐서 그 과정을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수정을 하면서 글 쓴 사람이 그만큼 노력하는 것이 흔적이 보이니까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죠. 그래서 이렇게 자꾸 수정을 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스스로 깨치는 거거든요. 제가 뭘 가르쳐 줘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과정을 이렇게 보는 즐거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자, 오늘 선과 점, 윤명웅 님이 미리 발제를 맡게 됐다는 것을 알고 미리 다 준비를 해가지고 강의 안내 올리자마자 곧바로 올려주셨어요. 이 뒤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지금 어떤 걸 해야 되는 발제를 맡았다는 걸 알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은 미리, 다음 주 거 미리 하는 게 아니라 다음 주 거라도 미리 내가 맡은 발제는 하는 게 좋겠죠. 줄거리 요약하시고, 그 다음에 윤명훈 발제를 보면은 등장인물을 또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나 이예숙이라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동서 서대길,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 그리고 배경 시대와 장소, 그다음에 구성도 순행하는 거하고 역행한 거하고 순행하고 역순행적 이런 구성이죠. 그런데 윤명훈님이 뭐 이거 쓰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시점을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하셨는데 관찰자가 아니죠. 1인칭 주인공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예숙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할머니죠. 할머니가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여기는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여기 또 그랬어요.
지난번 합평에서 초고와 퇴고를 거친 작품이다. 그래서 같은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썼지만 1인칭 주인공입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썼지만 주인공이 작은 아들에서 어머니로 바뀌었다. 그래서 치매 걸린 노인의 입장에서 써보려고 바꾼 것 같은데 심리 묘사가 서먹하고 어색하다. 그죠? 그래서 좋게 이제 받아들이자면은 여러 가지로 실험을 해보고 싶은 작가 마음은 이해하지만 내가 잘 아는 걸 서술하고 묘사하는 게 초보자에겐 쉬울 것 같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 작년에 저 기초반 그다음에 심화반 이거 하면서도 강조를 한 것이 뭐냐면은 내가 잘 아는 걸 써라. 그래서 그렇게 권했어요 작년에 초보 특히 기초반에서 강조적인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써봐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저만이 아니라 소설 창작 강의를 담당하는 대부분의 저 작가들이 수강생들에게 습작기에 들어선 그 수강생들에게 자기 이야기를 먼저 써보라고 그러죠. 그래서 자기 이야기니까 자기 자신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잖아. 그래서 가능하면 자기가 잘 아는 거,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를 쓰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죠. 그죠? 어쨌거나 지금 윤병님이 지금 그 시점을 헷갈린 것도 있지만 좀 많은 감상을 쓰신 분들 우리 지난번에 합가하고 얘기잖아요. 합가. 지난번에 이 합가를 했는데 합가. 그다음에 오늘 이제 선과점입니다. 선과점. 요거를 이제 견줘 보면은 합가에서 예를 들어서 합가에서 어머니가 치매 걸려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마지막에 전화기 잘못 나가지고 이렇게 행방불명 막 실종 신고하고 막 찾아 헤매다가 결국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표기했는데 지금 저 선과 점에서는 요 부분의 이야기도 해요. 요 부분의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요 부분의 이야기에다가 과거 이야기까지 하죠. 네, 과거 이야기. 취직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친구하고 그냥 같이 따라갔는데 그냥 덜커덕 유한양에게 취업이 되고 그때 당시로서는 굉장히 좀 1등 신부감이었죠. 그런데 만나가지고 남편은 또 뭐 저 어디야 저 월남 참전하고 뭐 그런 얘기까지 이렇게 해서 그런 얘기가 이렇게 쭉 이어지니까 이 부분에서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겹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여기서 이 합가에서 그 나아가 합가에서 서대길이죠. 그 둘째 아들이 진술한 거하고 선과 점에서 어머니가 진술한 거하고 요 시간은 똑같지만 공통된 부분은 100%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정도 되고 뭐 요 정도 되고 이렇게 되겠죠. 요 마지막은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고 요 부분은 공통된 것이지만 합가에서 서술한 것하고 선과 점에서 서술한 거하고 시점이 다르니까 이야기하는 사람 주체가 다르니까 자기가 보는 대로 이야기를 해요. 요 같은 거라도. 저는 이 작품을 어떻게 봤냐면 이 작품의 의도가 뭐냐면은 선과 점이고 큰 제목은 선과 점이고 첫 번째 게 요 합가처럼 둘째 아들의 시선으로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본인 즉 어머니죠. 노모의 시선으로 쓰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하나가 더 있어서 그 세 번째 시선은 여기에 지금까지 등장한 사람 보면은 누가 있어요? 서대길의 아내 있죠. 아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형수가 있어요. 형은 큰 역할을 못하는 것 같으니까 형수의 역할, 형수나 노모.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세 번째에 가서 아내, 이 둘째 아들 요죠, 둘째 며느리죠, 둘째 며느리 혹은 맏며느리의 시선으로 이렇게 이게 세 편이 엮어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세 편이 엮어져서 이게 하나의 작품이 되는 거죠.
하나의 작품이 돼서 요게 선과 점 이렇게 저는 그렇게 의도로 읽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은 합가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선과 점, 초고 선과 점, 그 다음에 수정작 합가를 다시 수정한 작품이 아니라 이렇게 세 편으로 이어지는 세 편으로 이렇게 엮어진 작품 중에서 두 번째 작품 그렇게 읽었어요. 그렇게 읽으면은 오히려 이 작품이 갖춰야 할 어떤 요소 그리고 왜 빠졌는가 많이 빠져있는 부분이죠. 많이 이 둘째 아들의 시선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에서 이 여기에 노모의 시선에서 없는 건 뭐예요? 치매에 관련한 여러 가지 그 학술적인 이야기들이죠. 치매를 설명한 거 그리고 그 치매를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가 그런 얘기.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이렇게 보내기 위해서 혹은 또 합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기까지의 이야기들은 여기에는 없죠. 여기에는 없어요. 여기에는 없어요. 그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럼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작품 이 합가에서는 둘째 아들의 시선으로 쓴 것이고 두 번째 지금 우리가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눌 이 선과 점은 어머니의 노모의 시선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빠질 부분은 빠져야죠. 그죠? 그리고 빠질 부분은 빠진 대신에 어머니의 입장에서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결혼했던 얘기 그리고 형수가 아니라 큰동서죠. 큰동서 시집살이 한 얘기. 그 다음에 남편이 이제 귀국해가지고 뭐 이렇게 지나면서 나이 들어가지고 그 옆집 같은 그 아파트죠. 거기 사는 어떤 안악이 사준 그 빨간 모자 그거 쓰고 나가서 결국 그 모자 쓰고 나가서 죽었잖아요. 네. 그런 얘기들이 여기에 지금 나온단 말이에요. 요 이야기는 이 작품의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그 합가라는 작품에는 나올 수 없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머니의 시선으로 했기 때문에 그 얘기까지 다 나온 거예요. 그럼 이럴 적에 그 치매의 병 설명한 거, 치매라고 하는 그 질환을 설명한 거, 그 다음에 치매를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는 빠졌지만 대신에 어머니 개인적인 과거사 이야기가 들어갔다. 그럼 이 과거사 이야기가 이 작품에서, 요 작품입니다. 아니면은 이 전체 세 편이 하나로 묶여질 작품에서 과연 그게 필요한 건가? 그거는 좀 의문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알다시피 이 선과 점이라고 하는 이렇게 세 편의 작품이 묶여져 있는 이 선과 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작품이 나오면은 이 작품에서 선과 점이 각각 나타내는 게 이 치매예요, 치매. 그럼 이 치매하고 어머니의 과거 이야기 이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 이거죠. 제 생각에는 그렇게 특별히 관계되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결국 치매하고 관련되는 거는 결국 나이 먹어가면서 그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즉 남편이 그 빨간 모자 나는 싫어하는데 빨간 모자 쓰고 나가서 결국에 죽었다는 거 그 얘기는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빨간 모자하고 얽힌 그 어떻게 얘기하면 의부증 비슷하게 되겠죠. 좀 남편을 의심한다거나 그 안악이 그 빨간 모자를 건넨 안악이 아주 좀 밉상이라거나 뭐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면서 남편에게 집착하는 그런 모습. 물론 이제 나쁘게 얘기하면 집착이지만 좋게 얘기하면 관심, 사랑이 되겠죠. 어쨌거나 그런 내용들이 치매를 일으키는 것하고 어떤 관련이 있을까? 저는 관련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렇게 집착 혹은 관심, 사랑을 했던 남편이 죽었잖아. 거기에 오는 어떤 상실감 이런 것 때문에 노화가 빨리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추정을 해본다면은 남편과 관련된 그 이야기는 가능하겠지만 그 이전에 뭐 누구 명숙인가요? 친구 명숙이하고 뭐 저 유한양에 들어가서 뭐 어쨌다는 그런 얘기들은 너무 그 얘기까지 할 필요는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노모의 시선으로 했을 적에 여백을 남겨둬야 되겠죠. 만약에
지금 둘째 며느리나 맏며느리, 제 생각에는 맏며느리 시선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둘째 아들의 부인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맏며느리의 시선으로 이렇게 하게 된다면은 맏며느리만이 알고 있는 얘기가 나오겠죠. 맏며느리만 알고 있는 얘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 지금 이 작품에도 잠깐 나오지만 이 노먼을 기억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둘째 입장에서는 형하고 형수한테 아니 뭐 어머니가 뭐 치매 걸려가지고 뭘 그렇게 괴롭혔다고 그러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거기 나오잖아요. 아니 한밤중에 문 두들기고 왜 그러냐고 그 문 두들기고서 그렇게 와가지고 소란 피우고 그런 게 한두 번이냐. 그런데 그걸 몰라요. 누구는 이 어머니는 몰라. 그리고 둘째 아들 당연히 모르죠.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모르는 거고 노모는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 그 부분을 맏며느리 입장에서 저기 저 이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그 치매가 일어나는 과정 그리고 그 치매가 점점 심해지는 그 과정을 에피소드로 다 얘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여기다가 이제 같이 들어주고 제 생각에는 누가 됐든 간에 요 마지막 그러면은 맏며느리의 시선이 여기 어디 나올 거란 말이에요. 맏며느리의 시선이 뭐 여기는 아니더라도 요거는 아니더라도 요 부분에서 나오고 여기까지 요 이후의 이야기까지 이 맏며느리가 이야기를 해주고 소설이 딱 끝나는 것이요. 네? 시간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그 시집 올 때부터 시작해서 그 여기 저 어떤 갈등이 다 해소될 때까지의 이야기고 합가의 경우에는 둘째 아들이 시선으로 요 치매가 일어난 상황 그리고 전화기 잘못 놓아서 이렇게 한바탕 소동이 일어난 거 그 얘기고 선과점이 아니라 어머니 입장에서는 과거 이야기부터 요때까지 이야기 그리고 맏며느리 입장에서는 치매 걸린 상황 아니면 맏며느리는 요 앞부분에 내가 어떻게 이 집에 시집 오게 됐는가 남편한테 어떤 걸 기대하고 왔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얘기 하고 와 보니까 사실 별볼일 아니더라 별거 아니더라고 그런 얘기 그리고 내가 뭐 언덕 고생을 하고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뭐 어떻게 뭐 당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며느리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어떻게 변하고 결국에는 이런 소동이 일어나고 마지막에 결국에 갈등이 해소되는 게 좋겠죠 그죠 갈등이 해소되고 그리고 맏며느리로서의 어떤 섭섭함 그것도 해소가 되고 또 시어머니가 어떻게 됐다 이 부분에 가서는 시어머니가 결국엔 뭐 돌아가셨다든가 아니면은 저기 요 갈등이 해소되고 나서 수학이 잘못 놓인 거 있죠 그거 해소되고 나서 요 부분에 가서는 이제 그리고 얼마 지난 다음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머니 치매 걸렸을 적에 어머니한테 제대로 못 해준 거를 후회하면서 이 맏며느리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그런 대목이 들어가면서 이게 끝나면은 이게 선과 점 저는 저기 저 선과 점 초고할 적에 얘기를 했어요. 선과 점 우리들의 기억 요소가 정상인들은 일반인들은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치매 걸린 사람들은 이렇게 기억을 한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일반인들은 잘 기억하지 못하는 거를 어떤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기억을 해요. 이 저 치매 환자들 보면은 그 치매 환자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기억을 잘 못하는데 자기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부분을 기가 막히게 세밀하게 기억한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지? 그건 모르는 거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치매 환자들의 공통점, 식욕이 왕성합니다. 식욕. 그러니까 치매 걸린 사람들 보면은 장이 튼튼해요. 소화기관이 아주 발달돼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이제 주변에 치매 걸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쨌거나 그래서 저는 이 선과 점을 그냥 금방 이해를 했어요. 이게 금방 이해를 했는데 이렇게 선과 점으로 되어 있는 이거를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괜찮아요.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작품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 선과 점이라는 이번 신작에 들어있는 선과 점을 읽으면서 자꾸 초고로 썼던 선과 점하고 수정을 했던 합가하고
그리고 그걸 다시 수정한 것으로 읽으니까 지금 막 평이 이렇게 이상하게 막 조금 좀 심하게 얘기하면 형편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게 세 편으로 이루어진 한 작품의 어느 부분이다, 일부분이다 라는 의도로 읽었기 때문에 그렇게 읽으니까 뭐 이 정도면은 괜찮다. 다만 이제 저 입사하고 저 유한양행 입사하는 그 대목은 그건 굳이 거기 넣을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렇게 그런 입장으로 그런 의도로 이 작품을 읽으면은 나름대로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대신 여기서 저기 그 윤병원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처럼 이렇게 성과점 합가 다시 성과점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계속 수정한 작품으로 보기 때문에 그냥 이야기의 껍데기만 훑은 것 같아서 아쉬움이 들었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 식으로 읽으니까. 그런데 단지 지난 작품보다는 소설로 진일보한 것 같다는 생각. 그러니까 이거를 독립된 한 편으로 노모의 시선, 여기 노모의 시선으로 되어 있는 요 성과점을 독립된 한 편으로 간주하느냐 사실 힘들어요. 사실 이거를 독립된 하나의 단편 소설로 작품으로 볼 수 있겠느냐 그거는 좀 의문이에요. 제 생각에는. 그러나 이렇게 전체 세 편이 묶여져서 한 편, 뭐 제 생각에 한 250매, 300매, 많으면은 300매 정도 이렇게 이루어진 중편 소설의 세 꼭지 중에 한 꼭지 이렇게 읽으면은 이 작품은 의미가 있어요. 어쨌거나 윤병호님 실수하셨는데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주인공 시점. 관찰자 시점하고 주인공 시점하고 전혀 다르죠. 자 다음 수강생들이 어떻게 감상했는가 같이 봅시다. 이유진님 그동안 이렇게 쭉 써온 거 뭐 저 쭉 다 봤지만 이번 거 저 감상의 줄거리는 참 잘 쓰셨어요. 줄거리는 이유진님 줄거리 쓰는 요령이 많이 늘어났구나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지금 이유진님 줄거리를 보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그 357이라고 그러죠. 커피 3스푼, 설탕 5스푼, 프림 7스푼. 그게 커피인가요? 이거 쓰신 분, 이 글 쓰신 성과점 쓰신 분 357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357을 안 했거든요. 흔히 말해서 다방커피라고 그러잖아요. 1, 2, 3이라고 해서 1, 2, 3. 뭐 커피가 1이 되는지 뭐 설탕이 1이 되는지 그거는 자기 입맛에 따른 거고 만약에 커피가 3스푼인데 설탕이 5스푼이다. 근데 프림이 7스푼이 들어갔다. 그거는 우유죠. 우유. 커피 맛 우유. 제 생각입니다. 이유진님이 그 줄거리에다 그거 써주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유진님의 감상평으로는 치매 초기로 추측되는 주인공의 시각 맞습니다. 주인공과 동화되며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은 부족한 듯하다. 왜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있죠. 이 사람 왜 이래?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치매 초기 환자와 가족이 겪는 과정을 담담하게 그려낸 것은 좋았지만 주인공에게 동화돼 가지고 작품 속에 딱 깊이 빠져들지 못한다. 휴대전화 충전 내용으로 마무리되는 결말이 좀 아쉽다고 했어요. 좀 아쉬울 거예요. 왜? 그렇게 표현이 구체적으로 잘 드러나질 않아요. 얼마나 이렇게 마음 졸이고 있었던가. 비록 휴대전화로 충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화 연락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 그런 전화 연락이 없다 보니까 혼자서 별의별 상상을 당할 거고. 왜 그냥 어머니가 치매 걸리신 분인데 걱정을 얼마나 했겠어요. 그러면서 이 아들 딸들은 그리고 며느리들은 얼마나 노심초사 진짜 막 불안했겠죠. 그런데
결국엔 결론적으로 충전을 안 해놔서 그랬다 라고만 얘기하면은 재미없죠. 그 과정이 나와죠. 과정이. 그 과정을 지금 요 둘째 아들의 시선으로 했던 우리 지난번에 이걸 합가에는 조금 나오죠. 나오는데 이 노모의 시선으로는 그게 나오지 않을 수밖에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노모는 모르는 거니까. 전화가 왔는지 뭐였는지 안 모르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경찰이 왔다거나 뭐 아니면 문을 두드려서 뭐 열어보니까 누구라든가 웬일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노모의 시선에서는 그게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 시선은 여기 지금 합가에서 한번 나왔었죠. 그게 요게 맏며느리 입장에서 또 나오겠죠. 이게 또 쓴다면을 그래서 맏며느리도 막 이제 안달이 나가지고 아무리 시어머니하고 사이가 안 좋다고 해도 또 시어머니가 새벽에 와서 문 두들기고 막 이래서 막 고달프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시어머니가 지금 연락이 안 된다 그러니까 걱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걱정하는 모습 이게 여기서 또 나올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거나 이 작품은 읽을 적에 이렇게 세 편의 작품인데 그 중에 하나 세 편의 작품이 아니라 한 편의 작품 중에서 한 꼭지, 두 꼭지, 세 꼭지인데 그래서 각자 여기는 둘째 아들의 시선, 여기는 노모의 시선, 요거는 맏며느리의 시선 이렇게 똑같은 사건을 시각을 달리 해가지고 서술을 하고 이걸 하나로 합쳐놨을 적에 선과 점이라고 하는 하나의 작품이 된다 라고 하면서 지금 두 번째 꼭지 노모의 시선을 읽으면은 그런 대로 읽을만 해요. 그 다음에 이인영님 선과 점이 화자를 바꿔서 다시 돌아왔네요. 이인영님도 그렇게 읽은 거예요. 치매에 관한 이론적인 내용이 빠지면서 훨씬 읽기 편해졌습니다. 그런 건 있어요. 예. 반면 연락이 안 되는 어머니를 찾아다니는 아들의 극단적인 감정 묘사가 글의 절정으로 괜찮은 느낌이었는데 그게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빠질 수밖에 없죠. 어머니는 모르는 걸까요? 노모의 시선. 그러니까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딱 이걸 끄집어내야 되는데 첫 번째 작품 합가하고 두 번째 작품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작품이에요. 같은 사건을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본 이야기니까 첫 번째 시선 아들의 입장에서 치매에 관한 이야기, 어머니를 찾아서 이렇게 높아심에 그냥 안절부절 못하고 불안해하던 그 이야기는 노모는 모르는 거죠. 노모의 시선으로 지금 이야기가 진행되니까 그러니까 전혀 다른 작품이다. 이게 첫 번째 작품을 수정해서 합가, 그걸 다시 수정해서 성과점 이게 아닙니다. 그거를 기억하세요. 어머니 시점에서 전개되면서 글이 상대적으로 평이해진 느낌입니다. 뭐 그렇게 느낄 수도 있죠. 어머니의 담담한 서술이 무척 똑부러지다가 치매라는 걸 은연중 인정하고부터 급격하게 화내고 변덕스러워지는 것도 인상적입니다. 괜히 좀 불안해요 지금. 영상 녹화해놓고 감독님이 사라졌어요.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 어쨌거나 이 작품 읽으면서 주의할 거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 작품은 그 합가를 수정한 작품, 합가를 시선만 바꿔서 시점만 바꿔서 새로 쓴 작품이 아니라 합가하고는 전혀 별개의 작품. 단 내용은 겹치죠. 그래서 나중에 이런 식으로 읽어낸다면은 이 작품 재밌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령님은 저기 이런 것보다 문장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가지고 수정 작품 합가에서 세 남매에 대한 장황함은 사라지고 어수선했던 문장이 깔끔해졌다. 문장이 참 좋아졌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일 처음에 선과점이었죠. 합가하면서 수정을 한번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시점을 바꿔가지고 다시 쓰면서 문장에 신경 쓴 거예요. 그다음에 이령님이 그래도 저희 문장을 지적해놨으니까 저 선과점 쓰신 분은 뭐 참고하도록 하세요. 그다음에 서희숙님, 어머니의 치매 증상이 점점 심해지면서 절정에 해당하는 사건이 두드러지지 않고 전체적으로 그 느낌이 편안해졌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서미숙님도 마찬가지예요. 두 차례 수정을 거친 겁니다. 이게 수정하고 관계없이 시점만 달리 하는 겁니다. 전혀 별개의 거로 읽어야 돼요.
그다음에 또 다른 수정 부분들이 많이 생겨났다. 그다음에 설명하기보다는 치매로 인해 겪게 되는 에피소드들이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그래서 이 노모의 시선으로 할 적에 요즘 여기 앞에서 나왔었죠. 저 둘째 아들하고 형수하고 막 이렇게 티격태격 하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뭐 이렇게 그렇게 반응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에피소드들이 여럿이 나와야 돼요. 어떻게 치매의 단계별로. 그리고 빨간 모자, 그다음에 남편의 월남 참전 후의 기억 이런 얘기도 좀 분명하게 뭔가 문학적 장치로서 그럴듯하게 활용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선과점 제목을 이해 못했는데 이제는 이해한다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지난 수정작이 나름 재밌다. 합가, 그러니까 초고 선과점보다는 합가가 조금 그래도 나았다 이런 얘기죠. 이것도 좀 이제 거기에 맞춰서 보시면 괜찮을 거예요. 다음 송수영님도 마찬가지예요. 합가의 기본 줄거리에 시점을 바꾸고 치매에 관한 설명 부분과 형제들 이야기를 대폭 줄여 퇴고를 했다. 아니, 이 퇴고한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작품입니다. 근데 문제는 좋은 점이죠. 퇴고를 거칠수록 매끄러워지는 문장이에요. 문장이 합가나 그 전에 선과점보다 낫죠. 그 다음에 지금 김상범님, 여기 지금 김상범님이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어요. 뭐냐, 당사자인 엄마 입장에서 쓴 글인데 1인칭 글의 위험 요소인 횡설수설을 피해가지 못한 느낌이다. 맞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1인칭 관찰자 시점이나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우리가 서술을 할 적에 빠지기 쉬운 가장 커다란 허점이 뭐냐면은 쓸데없는 것까지 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감자 얘기하면서 복녀의 그 죽음에 이르는 과정, 그리고 김동인이 20년대 초에 평양에서 실제 겪었을 이야기, 그 두 개 견줘가지고 어느 부분을 가지고 어떤 부분 쓰고 어떤 부분 안 쓰고, 예를 들어 기자묘 솔밭에 송충이 잡이 나간 거, 그 장황하게 묘사 다 안 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자 읽으면서 기자묘 솔밭 송충이 잡이 하는 광경 어떤 건지 읽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왜? 주제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복녀가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 기자묘 솔밭 풍경은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1인칭 글의 위험 요소인 횡설수설, 이걸 지금 횡설수설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게 뭐냐면은 1인칭 주인공이나 1인칭 관찰 시점을 쓰다 보니까 이것저것 별거 다 쓰려고 그래요.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거기에 빠지면은 소설이 이상한 쪽으로 가요. 그 다음에 극중장치, 모자, 빨간 모자 있죠? 빨간 모자, 뭐 빨간 눈 등 글에 녹아들지 못했다. 정확하게 지적하시고. 그 다음에 이대호님은 지난번 소설 합가 이야기 수정본 같다. 수정본이 아니라 전혀 다른 작품입니다. 할아버지가 군대 갈 때부터 노인으로 치매에 걸릴 때까지 장편의 이야기를 단편으로 썼다. 그렇죠. 뭐냐면 거의 장편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단편으로 써보니까 이야기가 길죠. 스토리가 너무 길고 길다 보니까 느리고 임팩트가 부족하다.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저 소개해드렸듯이 지금 이 수강생들 대부분이 이 작품을 그냥 초고 선과점, 수정해서 합가, 그것을 다시 수정해서 선과점, 이렇게 그런 과정의 한 작품으로 읽으니까 이 작품의 허점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꼭 이 작품 쓰신 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게, 이게 선과점이라는 큰 제목 속에 둘째 아들의 시선으로 쓴 합가, 노모의 시선으로 쓴 오늘 읽고 요 부분, 그 다음에 한 편이 더 있을 거야. 그래가지고 그게 아마 제 생각에 아마 맏며느리가 제일 날 거예요. 맏며느리의 시선으로 본 게 나와가지고 겹치는 부분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세 사람의 시선이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겹치지 않는 부분에서는 둘째 아들의 입장에서 둘째 아들의 이야기, 사소한 이야기, 그리고 노모의 사소한 이야기. 노모의 사소한 이야기에는 뭐 결혼하게 된 거, 그다음에 시집 와서 남편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빨간 모자와 관련된 뭐 티격태격하는 이야기, 그리고 남편이 죽고 나서 내가 어떤 일을 당했다는 거, 심리적으로 어땠다는 거, 이런 이야기는 누구도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거는 이제 노모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며느리 입장에서는, 맏며느리 입장에서는 공통된 시선이, 공통된 사건이 있겠지만 그것 외에 맏며느리 입장에서는 내가 이 집에 어떻게 시집 오게 됐다는 것, 시집 와서 보니까 어떻다는 것, 그 다음에 시어머니하고 어떤 갈등이 있었다는 것, 뭐 어떤 부분이 또 고마울 수도 있겠죠. 아니면 시아버지가 자기한테 잘해줬다거나 뭐 이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걸 쓰면서 마지막에 요 갈등이 똑같이 겪는 요 수화기를 제대로 놓지 않아서, 혹은 뭐 충전 제대로 되지 않아서 뭐 실종 신고가 되고 뭐 이렇게 찾아 나서고 막 이렇게 애타게 안절부절했던 그런 이야기들 다음에 이제 해소가 되고 나서 후일담까지. 이 후일담은 이제 맏며느리 입장에서 써주는 게 난또 좋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작품에 지금 이 노모 선과,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작품 선과 점, 노모의 시선으로 쓴 이 부분, 이 작품이 이것을 수정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작품, 이 세 편으로 이루어진 선과 점이라고 하는 중편 소설의 두 번째 꼭지, 이렇게 읽으면은 이 작품의 의미가 여러분들 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거 우리 읽었죠? 그다음에 요거 지금 오늘 했어요. 요거까지 나와서 이게 한 편으로 묶여서 한 250매에서 한 300매 이렇게 되는 중편 소설로 잘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좀 저는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큰 제목은 이제 손과 점. 그 다음에 요 세 작품에 각각 소제목도 있으면 좋겠죠. 소제목도 이렇게 해가지고 시선을 달리하는 그런 작품이 나오면은 좋겠다. 우리 지난번에 어떤 작품 그랬죠? 그 수강생이 직접 이렇게 써놨어요. 이건 누구누구의 시점으로 다시 더 추가하겠다고. 좋은 겁니다. 그거. 한번 시도해봐도 돼요. 그런 거.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시도해보세요. 같은 사건을 전혀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서술한다. 의미가 있어요. 또 다른 걸 느끼겠습니다. 독자는 이 사람의 시선도 읽고 이 사람의 시선도 읽고, 읽으면서 독자들 나름대로 그 작품을, 그 사건을, 어떤 시간과 장소, 그 다음에 거기서 일어나는 인물, 이런 걸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시점을 달리한 두 개의 작품 합쳐가지고 하나의 작품, 괜찮습니다. 어떤 비상 다음 영상에서 계속하겠습니다.